사진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두 장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활짝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아주 침울한 얼굴인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명 낙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이제 두 사람의 사진인데 함께 보시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기 남부청입니다. 경찰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어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그다음에 바른 쪽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후드티 입고 자택 앞에서 포착. 이렇게 이제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장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 드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도 한 사람은 이제 집 밖에 나와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찰에 소환 조사돼 가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뭐 기소를 당하면은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뒤끝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을 살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고, 한 사람은 이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한남동 공관에 들어가야 될 그 체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됐다.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또 다른 사진도 또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진인데요. 네. 한쪽에는 폭발물 탐지견 경찰 특공대 그 개를 안아주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고, 한쪽은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서 있는 김혜경 씨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말 중에도 금방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지요? 대통령 당선인 부인은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낙선 후보의 부인은 김혜경 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장의 사진을 보면은 선거라는 게 이렇게 엄중한 거구나. 선거라는 게 이렇게 엄중한 거구나. 0.73%포인트 차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구나. 두 사람의 운명이 저렇게 갈리는구나. 만약 가정을 해서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윤석열이 낙선을 했다면 저 두 여성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 방송은 어떤 두 장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을까? 이 정치라고 하는 이 판은 저렇게 정말 어떤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엇갈리게도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 11시 김광일 쇼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저것은 국민의 명령인 것이다.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국민의 명령이 왼쪽에 있는 것인지 오른쪽에 있는 것인지 투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 날 투표로 확인해 본 결과 국민의 명령은 한 사람은 한남동 공관에 와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한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아라 라고 국민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경찰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뒤늦었지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 정말 작년 연말 올 연초 가장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것은 바로 법인카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소고기 사 먹죠, 과일 사 먹죠, 초밥 사 먹죠, 뭐 삼계탕도 사 먹죠. 메뉴 뭐 한동안은 외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뭐 열 몇 가지가 넘더군요. 초밥도 10인분을 시켜서 먹고 뭐 제수상 차리는 것도 법인카드로 다 하고. 그래서 법카 여인, 초밥 여인 김혜경 씨,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일을 최초로 제보했던 김혜경 씨의 거의
몸종 역할을 했던 그 7급 공무원 남성 제보자 A씨, 이 사람이 어제 이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한 방송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청에서 근무할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건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실직 상태로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이 불법임을 알게 됐습니다. 왜 일할 때는 불법인지 몰랐습니까? 라고 묻자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배 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도청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배 씨에게서 업무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혜경 씨의 의전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말을 어떻게 의전 그러면 뭐 대단히 공식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물론 경기지사, 현직 경기지사는 그런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나라 법 어디를 찾아봐도 고위공직자의 부인에 대한 의전은 없습니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의전이 있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국무총리도, 감사원장도,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의장도 그 부인에 대해서는 의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7급 공무원을 뽑아놓고 일진 사수 역할을 하는 5급 공무원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가 할 일을 지금부터 말해주겠어. 우리는 경기도 지사 부부를 모시는 의전 활동이 우리 임무의 100%야. 경기도 지사는 그런데 경기도에 비서실이 따로 있지 않니?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모시는 일이야. 알겠어? 내가 말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해봐. 예를 들면요. 밖에서 물으면 의전이라고 대답해. 의전.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분당에 있는 온갖 음식점들 달아다니면서 점심밥 심부름하고 저녁밥 심부름하고, 심지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옷장 정리까지 맡겠다는 것. 아니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옷장을 정리하라고 7급 남성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옷장 안에는 부부의 속옷이 다 들어있는 곳 아닙니까? 뭐 거기서 밑장 빼게 하라고도 시켰더군요. 새로 세탁한 옷을 저 밑으로 올려서 같은 옷만 계속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탁을 방금 마친 옷은 저 밑에 놓고 이제 아직 입지 않은 옷을 계속 입을 수 있게 하자는 이거에 옷장 빼기, 밑장 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심부름을 다 시켜도 속옷 정리, 옷장 정리만은 내 손으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의전을 하라는 거였다라고 이 7급 공무원 A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이재명,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다. 내가 어차피 경기도에서 내 7급 공무원 하다가 이제 잘려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과거에 나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심부름, 그게 얼마나 떳떳하다고 다시 내가 제보를 하겠니? 가족들도 다 말리고. 그러나 내가 제보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제보를 결심하고 난 뒤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강력하게 권유받았는데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담과 약물 치료만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보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인사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2차 가해,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지지자들의 폐륜적인 발언에 고통받고 심지어 삶까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보를 하고 난 뒤에 공익제보자로서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었을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아라리콜콜이 제보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했던 것인지, 참 그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습니다 라고 간단하고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도청 수사관들이 10명 넘게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그러니까 10시간 반가량 그렇게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총무과, 의무실, 조사 담당관실. 총무과는요, 뭐 경기도청이 이제 여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대개 총무과라고 하는 것은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 그 액수, 그 관련된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쭉 정리해 놓는 데가 총무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지요. 의무실은요, 이 김혜경 씨가 이제 뭐 처방전을 불법으로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경기도청 의무실이 관련돼 있지는 않은지 뭐 그런 걸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담당관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2차 압수수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증거물들이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의 자택,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실, 경기도지사님의 집무실, 경기도지사님의 비서실, 이런 데가 압수수색에서 빠졌더라고요. 그곳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뭐냐?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세 사람을 고발한 국민의힘은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당시 후보, 부인 김혜경 씨, 5급 공무원 배 씨, 이 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직권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럼 이 세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뭐 서면 질의서 보내느냐? 소환 조사해야 됩니다. 경기 남부청까지 언제까지 오시오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관 앞에 앉혀놓고 언제 하게 될까요? 일단 뭐 김혜경 씨 소환 조사하고,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배모 씨 소환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 소환 조사하고, 뭐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특별한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견하고 함께 찍은 사진인데, 거기서 전혀 예상 밖의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여드리면 저런 거구나,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저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신고 있던 이 신발을 저희가 확대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신발입니다. 여러분, 저 신발 고급져 보입니까? 신발 하나에 100만 원 가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아닙니다. 저 신발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신발 같고 어떻게 보면 슬리퍼 같고, 뭐 이렇게 보면 슬리퍼에 가까운
이제 하얀 아이보리색인가요? 하얀색인가요? 사진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신발 만드는 곳이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제누인 그립이라는 회사입니다. 제누인 그립. 3만 원짜리입니다. 신발. 3만 원짜리. 네, 그래서 지금 저 이제 슬리퍼가 제누인 그립이라는 브랜드의 신발인데 저기 지금 완판됐답니다. 다 팔려 나오고 없대요. 특히 저 색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때 아닌 완판녀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완판녀. 제가 아침에 퍽 이른 시간에 새벽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분도 똑같은 신발 신고 다니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랬네요.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플레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경찰 견과 찍은 사진이 언론에 통해 공개되면서 활동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 활동 재개를 위해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저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매우 활발하게 일을 해오던 전시 기획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 신랑은 검찰청에 가서 일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코바나 콘텐츠라는 전시 기획사에 가서 아주 굵직한 그런 기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령 예술의 전당에서 유명자한 그런 화가의 이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때로는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꽤 알려진 이제 코바나 콘텐츠의 김건희 여사. 그런데 이 한남동 공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관저에 거기 대통령 부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은요.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그분이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그 부인들, 뭐 총리의 부인들 원래 남편이 총리, 대통령이 되기 이전까지 여성이 무슨 일을 또는 남성이 무슨 일을 배우자가 무슨 일을 해왔다면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관례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네,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기 전까지 그 배우자가 뭐 특별한 기억에 남을 만한 직업을 갖고 계신 경우도 드물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그냥 관행적인 그 청와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경우가 뭐 거의 다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전시 기획자로서 활발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하고 교류를 해온 한 원로급 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뒤에도 자신의 전공인 미술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일을 할 방안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업무와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고려 중이다. 미술 기획 전시 같은 경력을 살려서 고급 예술에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도슨트 전시물 안내하는 걸 도슨트라고 그러죠. 도슨트 역할 등 본인만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내조 아닌 내조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게 바로 제 직업입니다. 라고 하면서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는 일단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에 있을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참석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